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본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30기 소방관부 후보생 화학개론이고요. 자, 총평은 일단은 이래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몇 문제 빼고는 진짜 매우 평이한 수준으로 이번엔 출제가 됐어요.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연과학개론하고 굳이 문제를 푸는데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출제가 됐죠. 자연과학개론하고 화학개론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연과학개론 공부하실 때 화학개론을 선택 안 하셨어도 자연과학개론하고 같이 이제 자연과학개론과 이제 화학개론도 같이 공부하는 연습을 해 놓으세요. 화학개론 하시는 분은 그 자연과학개론 열심히 해 놓으시게 되면은 화학개론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많은 문제들 갖다가 이렇게 섭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문제를 풀 때,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이건 너무 쉬워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스킬을 갖다가, 몸이 기억할 정도로 스킬을 갖다가 키우는 그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실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연력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엔탈피, 엔트로피,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나왔죠. 화학반응에서 우리가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건 화학반응이,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까 아니면 비자발일까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깁스 자유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 자발, 크면은 비자발, 이렇게 공부를 했었겠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델타 G값이 양이면 자발이다.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이거 답이에요.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 이거 계산식 아시죠? 그죠? 델타 H 마이너스 P 델타 S.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3법칙은 우리가 1법칙, 0법칙, 1법칙, 2법칙 요거까지는 배웠는데 3법칙은 잘 배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엔트로피에 관련된 얘기인데 절대 온도가 0K예요. 0K. 5K가 아니라 0K예요. 이때 아무런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겠죠. 그럼 결정성 고체를 보게 되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가 되지 않은 이 결정성 고체인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진동을 한다고요. 그죠? 근데 0K일 때는 아무런 진동을 하지 않죠. 진동을 절대로 하지 않죠. 이때 엔트로피를 얼마로 잡자? 0으로 기준을 잡자. 이런 얘기가 3법칙이죠. 자, 자발적인 경우 전체 엔트로피는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발이죠.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전체 엔트로피는 뭐예요? 개와 주위의 엔트로피 합이겠죠. 그 다음에 델타 H가 플러스면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면은 흡열 반응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발열 반응인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답 1번이고요. (2번) 문제요. 자, 다음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평형 농도가 이러이러하대요. 이때 평형상수는 그랬어요. 이거 평형상수식 세울 줄 알아야겠죠. 그죠?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그죠? 반응물이 뭐예요? N2, 그 다음에 H2가 3승, 그 다음에 NH3가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평형 농도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표시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죠. 제곱이잖아요. 제곱이니까 2에 2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는 질소가 2 곱하기 10에 2승, 마이너스 2승, 10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수소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1에 3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지우고 요거 하나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8승. 그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10에 4승. 평형상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답 1번이고요. 세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래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해요. 이거 여러분 1차 반응인 거 꼭 아셔야 돼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반응은 전부 1차 반응이에요. 그죠? 그럼 반감기가 일정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자, 그래서 나트륨 24의 핵분열
반응에서 반감기는 얼마가 되냐 그랬어요. 1차 반응에서의 반감기 T 어떻게 됐었나요? 여기 ln2 나누기 K값 이렇게 됐었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핵분열 상수는, 이게 분열 상수죠. 상수는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per hour 이렇게 됐네요. 그냥 계산할게요. ln2를 가르쳐 줬죠. 0.69 나누기, 그 다음에 반응 상수가 4.6 10의 2승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걸 위로 올릴게요. 10의 2승을 2에다 곱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90을 46으로 나누면 되네요. 그죠? 1, 46에서 230 하게 되면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15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점수 주는 문제죠. 암모니아 분자가 3.01 곱하기 아보가드로스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0.5몰이죠. 이때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 분자는 NH3잖아요. 한 분자당 수소가 3개씩 들어있죠. 그래서 수소 원자수는 1.5몰이죠. 1.5몰. 그렇죠? 그래서 1.5몰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보가드로수잖아요. 그죠? 얘는 1몰. 얘가 1.5몰이네요. 그죠? 얘는 2몰. 얘는 2.5몰. 얘는 3.0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답은 어떻게 돼요? 1.5몰. 2번. 이렇게 되겠죠. 5번이요. 자, 25WT% 질량 퍼센트 농도예요. 25%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5%. 그죠? 황산 수용액 얼마예요? 196g이래요. 196g. 이걸 물과 섞어서 0.5리터를 만들었어요. 이걸 물에 섞어서 0.5리터를 만들었대요. 0.5리터. 그랬을 때 몰농도는 얼마냐? 그래서 몰농도는 기준이 얼마예요? 1리터잖아요. 1리터. 그죠? 그럼 1리터 속에 들어있는 황산의 질량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25%의 196g이기 때문에 실제 이 속에 들어있는 순수 황산의 질량은 얼마가 돼요? 196 곱하기 4분의 1만큼 들어있겠죠. 그죠? 얼마야? 49g이죠. 49g. 그래서 0.5리터일 때 49g이 있다면 몰농도 정의 1리터가 기준이니까요. 얼마가 있어요? 98g이 들어있겠죠. 근데 황산 분자량이 얼마예요? 98이죠? 그럼 1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답 4번이고요. 6번. 이것도 점수 주는 문제죠. 27도래요. 27도면은 몇 K예요? 300K죠. 300K였을 때 얼마래요? 8.2리터래요. 근데 이걸 냉각을 시켰대요. 압력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은 일정한데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하니까 샤를 법칙이겠죠. 그래서 온도를 낮췄더니 4.1리터가 됐대요. 절반 됐잖아요. 그러면 온도는 얼마가 돼요? 150K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2번이죠. 그냥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죠? 자, 다음 물질의 화학명은 그랬어요. 자, 이게 염소산이죠, 염소산. 우리가 염소산의 종류를 보면은 HClO가 있고요. 그 다음에 HClO2가 있고요. HClO3가 있고요. HClO4 이렇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기준 얘죠, 얘. 얘가 염소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한 개가 더 붙었죠. 그래서 과염소산. 기준값에서 하나가 부족하면 아염소산. 하나가 더 부족하면 차아염소산. 반말로 하이퍼 아염소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근데 거기 이제 앞에 내요 그 전부 영어로 써놔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염소산 이제 CH 이렇게 그러니까 클로릭 이렇게죠. 클로릭 이게 뭐예요? 염소산의 이런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클로로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염소산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뒤에 애시드가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얘가 되는 거죠. 얘가 클로릭 애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릭 애시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이포죠. 하이포. 이거는 염소산이니까 염소산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HCl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산이니까 이게 염소산이죠. 그죠? 그래서 ClO2 얘가 HClO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퍼클로릭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과염소산이에요. 그래서 HClO4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염소산에 관련된 염소산에 관련되니까 여기 뭐예요? 과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이 됩니다. 8번이요. 늪에서 발생하는 미지의 기체를 유리용기에 수집해서 300K 1기압에서 측정을 했더니 밀도가 3분의 2 g per 리터. 이걸 알아내세요. 몰 질량은 얼마예요? 몰 질량이 얼마예요? 몰 질량은 어떻게 분자량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그냥 그램 곱하는 거잖아요. 몰 질량 분자량에다가 그램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뭐예요? 분자량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씁시다. nRT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분자량분의 WRT.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PV분의 WRT. 근데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잖아요. 대신에 밀도가 있죠. 이게 밀도죠. 우리 이거 수업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DRT P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압력은 1기압이고요. 압력은 1기압이고 그 다음에 밀도가 얼마예요? 밀도가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2 쓸게요. 그 다음에 기체상수가 0.08 이렇게 쓰래요. 그 다음에 온도가 300K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거 지우니까 얼마 나와요? 16 나오죠. 분자량이. 그죠? 몰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16g 이렇게 되겠죠. 4번이 답이고요. 뭐예요? 3탑 문제죠. 3탑 농도가 묽은 쪽에서 농도가 진한 쪽으로 뭐가 빠져나요? 용매가 빨려 들어가죠. 이 압력을 3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0.05몰 농도고 여기 0.01몰 농도에 농도가 이게 진하죠. 그럼 용매는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용매는 그래서 B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A와 B를 같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유리관 수면의 높이 차이는 커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PBNRT에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파 이꼴 CRT라는 식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몰농도죠. 이게 온도고요. 그죠? 맞죠? 그래서 몰농도 차이가 클수록 3탑이 커지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3탑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온도로 AB를 같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이 더 잘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높이차가 증가하죠. 자, B에다가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대신에 0.005몰 농도를 집었는데 그럼 농도가 더 묽어졌잖아요. 그럼 농도 차이가 더 커지죠. 그럼 3탑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 차이는 더 증가하겠죠. 그죠? 자, 10번이요. 일정량의 물에다가 비전해질 용질 AB를 녹인 수용액에 어느 점을 측정을 했대요. 그럼 어느 점이 내려갈 거예요. 그죠?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건 전부 뭘로 설명합니까? 몰랄 농도로 계산을 하겠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느 점을 용질의 질량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는종이가 딱 만나는 데를 찾으니까 여기가 모는종이가 딱 만나네요.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는 어느 점이 요거 한 칸 내려갔는데 얘는 3칸 내려갔네요.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3W만큼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1몰랄 농도라고 칩시다. 1몰랄 농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3배 내려갔으니까 몰랄 농도에 비례하잖아요. 어느 점 내리면. 그죠? 그러면 얘는 3몰랄 농도라고 하면 되죠. 똑같은 질량을 넣었어요. 똑같은 질량을 넣었는데 얘는 3몰랄 농도고 얘는 1몰랄 농도예요. 그죠? 그럼 분자량은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몇 대 몇이 돼요? 분자량 A 대 분자량 B는 몇 대 몇이 됩니까? 3대 1 이렇게 되죠. 똑같은 질량만큼 옮겼을 때 얘는 1몰랄 농도, 얘는 3몰랄 농도니까. 자, 그냥 묻는 대로 해볼게요. 그래서 분자량은 A가 B의 3배다. 당연한 얘기고요. 가와 나에서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같다. 여기 보세요. 가하고 나는 여기고요. 가는 여기에요. 그럼 어느 점 내림이 둘 다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얘는 3분의 1 몰랄 농도가 되겠죠. 그죠? 가와 나에서 수용액이, 3분의 1 몰랄 농도가 아니지. 이거 3몰랄 농도죠? 그럼 얘도 얼마가 돼? 1 몰랄 농도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의 총괄상에서 볼 때 용질의 종류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몰랄 농도가 같으면 끓는 점은 어느 점 내림 동일하죠. 그죠? 증기압 내림 이런 게 동일하죠. 1.5대에서 퍼센트 농도가 같으면은 증기압력은 누가 더 크냐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질량을 넣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질량을 넣으면 얘하고 퍼센트 농도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퍼센트 농도가 똑같죠? 근데 얘는 3몰랄 농도고 얘는 1몰랄 농도잖아요. 그러면 표면을 누가 더 많이 막아요? 비수용액이 더 표면이 많이 막겠죠. 그럼 증기압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럼 증기압은 얘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1.5대에서 퍼센트 농도가 같으면 증기압력은 A 수용액이 B 수용액보다 크다. 얘가 더 크죠. 1몰랄 농도밖에 안 되니까. 그죠? 증기압 내림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고요. 11번이요. 3주기 원소래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할 때가 바로 뭐야? 껍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400 얼마에서 4000 얼마.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나트륨이에요. 3주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확 커지네요. 그죠? 그럼 세 번째까지는 작다가 네 번째부터 껍질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되고요. 여기는 여기서 증가하죠. 그럼 얘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죠? 자, X와 Z에, 이게 X죠? X와 Z의 홀전자수 기억하죠? 얘 홀전자수 몇 개? 1개, 얘 0개, 얘 1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홀전자수는 X가 더 크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E2-E1은 Y가 Z보다 크다 그랬어요. E2- 제2차 이온화 에너지 빼기 1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근데 얘네 보게 되면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요게 나트륨이고요. 요게 마그네슘이고요. 요게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순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크고요.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죠. 요게 제1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패턴은 어떻게 돼요? 요거를 자리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가 이제 알루미늄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알루미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이렇게 되겠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나트륨은 어떻게 되죠? 저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나트륨이. 쭉 올라가겠죠. 물론 제1보다 제2가 커요. 제1보다 제2가 크죠. 제1보다 제2가 큰 건 맞죠. 그죠? 자,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자, E2-E1의 크기가 누가 제일 크니까? 얘죠, 나트륨이죠. 나트륨의 제2차 이온화 에너지는 껍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차 이온화, 이건 2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됐다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Y가 Z보다 크다 그랬어. Y하고 Z, 얘네를 물어봤네요. 얘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 거고요. 알루미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커요?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래서 Y가 Z보다 크다. 바닥 상태의 이온 반지름은 XY. X하고 Y, 얘하고 비교하면 되죠.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커요? 같은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나트륨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됐죠? 실험식이
CXHYO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142g, 142mg인데 그냥 g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포도당 60g, C6H12O6 이렇게 돼 있죠. 얘네 혼합기체요. 혼합물질이에요. 혼합물질을 충분한 양의 산소가 태운대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H2O와 CO2가 생기겠죠. 근데 H2O가 162g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440g이 생겨났어요. 자,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162 곱하기 18분의 분자량이 18이죠. 수소가 2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18g이 나오죠. 9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해서 9로 나누면은 9, 1은 9, 50, 9, 1은 9, 72. 그래서 맞죠? 자, 그러면 이거 440 곱하기 44분의 12. 그러니까 120g이 나오죠. 그래서 탄소의 질량은 120g이고요. 수소의 질량은 18g이죠. 근데 여기서 볼게요. 이게 60g이면 원래 이게 얼마큼 있어요? 원래 분자량이 180이잖아요. 이게 180g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6 곱하기 12g만큼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12g만큼 있는 거고, 얘는 6 곱하기 16g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몇 몰이에요? 3분의 1몰이잖아요. 이 값에 3분의 1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2로 지울게요. 2로. 그 다음에 이것도 4로 지울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얼마예요? 3분의 1이었죠? 이렇게 할게요. 요만큼씩 있는 거예요. 즉 24g이 있는 거고요. 얘가 24g, 그 다음에 얘가 4g, 그 다음에 얘가 32g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탄소의 질량이 얼마예요? 탄소의 질량이 120g이잖아요. 그럼 24g을 빼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96g이죠. 그럼 여기는 X가 탄소가 96g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96g. 그 다음에 수소가 수소가 몇 그램? 4g이죠. 여기 4g 빼면 얘가 14g이 존재하는 거고요. 14g.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여기 산소가 얼마입니까? 32g이죠. 산소의 질량. 그냥 할 필요 없네. 여기서 그냥 빼면 되네요. 그죠? 그럼 142g에서 요걸 빼요. 110g. 그럼 32g이죠. 32g. 이거는 이제 질량이고요. 이걸 뭐로 나눠야 돼요? 원자량으로 나눠야죠. 12로 나누고 1로 나누고 얘를 갖다가 16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돼요? 12로 나누면은 8. 맞죠? C가 8개가 있고요. H가 14개,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이건 실험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4H7O 이런 실험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X, Y, G 구하래요. G가 1이죠. X, Y는 이거죠. 4하고 7이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3번이요) 다음은 원자 ABC에 대한 자료다. 원자 뭐예요? 중성 원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수가 14고요. 전자수보다 중성이니까 이 전자수는 뭐하고 똑같아요? 양성자수하고 똑같겠죠. 근데 1이래요. 그죠? 그래서 질량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4가 돼야 되는 거죠. 얘 누구예요? 질소겠네요. 14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7, 14 이렇게 되죠. 그럼 양성자수, 전자수, 즉 중성자수, 전자수보다 중성자수 1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 1이니까 원자번호 8번이에요. 그죠? 산소죠.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4잖아요. 어차피 이게 양성자수고 이게 중성자수니까 더하게 되면은 질량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하면 얼마나? 7 나와요. 약분한 걸 테니까. 그죠? 그럼 2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배 하면은 6분의 8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탄소죠. 원자번호 6번. 그 다음에 14. 탄소 14짜리가 되는 거죠. 할게요. A와 C는 동위원소다. 얘 원소 종류 다르죠. 안 되고요. 원자번호는 얘가 1이네요. 그죠? 얘가 원자번호가 제일 작죠. 얘가 제일 크고요. 중간. 그래서 큰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게 B, A,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는 C가 가장 작다 그랬어요. 전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가 바로 뭡니까? 질량수잖아요. 그죠? 그럼 질량수 얼마예요? 14. 14분의 뭐요? 양성자수.
1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6분의 8. 그 다음에 얘가 16분의 얼마예요? 6 이렇게 되겠죠. 양성자수.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아요?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얘는 얼마예요? 8분의 3. 2분의 1이 안 되죠. 그럼 얘가 답이죠. 그죠? 자, 그래서 C가 가장 작다가 성립하죠. 자, 14번이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다 그랬어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있겠죠. 모두 평면구조다 그러는데 여기 질소를 보세요. 질소를 보게 되면 질소는 다리가 3개잖아요. 근데 비공유전자성이 있잖아요. 무슨 구조를 가져요? 삼각뿔 모양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절대로 평면구조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비공유전자쌍 수를 더하래요. 비공유전자쌍 계산해 볼게요. 질소가 있으면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비공유전자쌍이 5쌍이 있네요. 여기는 질소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산소는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죠. 그러니까 7쌍이 있겠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 여기 5쌍이 있고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6쌍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몇 개가 나오나요? 11, 18, 23쌍이 되네요. 그래서 틀리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개 수소결합을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소결합을 어떻게 합니까? 요게 수소결합을 수소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질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3개 받죠. 그죠? 구아닌.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봤죠.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과 사이토신 이렇게 3개, 2개 이렇게 갔죠. 자, 그래서 맞죠.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아, 15번이요. 자, 다음은 분자 가와 관련된 반응 AB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가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수소가 달라붙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RNA에서 뭐로 쓰인 거예요? 염기로 쓰인 거죠. 염기. 이쪽에서는 어떻게 써요?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뭐로 쓴 거예요? RNA에서 산으로 쓰인 거죠. 그냥 볼까요? 옳은 것은 가는 수용액에서 산성이다. 자, 이 가를 보게 되면 얘 뭘 써요? 칼복식을 갖고 있죠. 칼복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죠? 뭐 산이죠, 산. 산성이다. A에서 뭐로 쓰였어요? 비공유전자쌍, 여기 비공유전자쌍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수소가 달라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로 쓰였죠. 그죠? 아, 아레니우스 염기가 아니네요. 루이스 염기네요. 그 다음에 B에서 가는 브랜스테롤이 수소이온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으로 쓰인 거죠. 브랜스테롤이 산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요. 그래서 기억니은이 답입니다. 자, 16번이요. 자, 원자 이거로부터 원자 X로부터 Y의 2가지 동위원소가 생성된 일부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원자 번호는 그대로잖아요. 원자 번호는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하나 늘어난 거죠. 그죠? 중성자계가 늘어났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동위원소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면서 질량수는 그대로예요. 질량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났죠. 이게 뭐예요? 베타 분계죠. 베타 분계가 뭐예요?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나눠지죠. 뭐 전자 중성미자 뭐 이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죠? 그래서 중성자가 하나 사라지면서 양성자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전자도 여기 중성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도 달라붙겠죠. 해볼게요. 자, A에서 전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A에서 얘는 뭔데요? 양성자 수가 중성 원자잖아요. 그죠? 전자수 안 변하죠. 중성자 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B와 C에서 여기도 볼까요? 이쪽에서 이쪽 하면서 또 플러스 1이 됐네요. 그죠?
플러스 1이 됐는데 질량수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요? 베타 분계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베타 분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에서 베타 입자가 뭐예요? 전자죠. 그래서 베타 입자가 생성된다. 맞죠? C에서 전자 한 개가 증가한다. C 어디 있습니까? C. 얘죠? 베타 분계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양성작수 하나 늘어났잖아요. 이때 이 전자가 그대로 달라붙은 거잖아요. 전자수 늘어났죠. 중성 원자니까. 그죠? 이런 동위 원자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다 맞습니다. 자, 17번. 다음 화물 중에서 탄소의 원자의 오비탈이 sp 혼성 구조를 갖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달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여기 좀 뭐 빠졌네요. 그죠? 이거 3예요. CH3. 탄소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sp3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탄소의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요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전부 혼성이 된 거죠.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3개가 혼성이 된 거잖아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 ES 오비탈이 있고요. 여기 EP 오비탈이 있어요. EP 오비탈.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다 4개로 나눠져서 똑같은 오비탈이 된 거죠. 그게 sp3 오비탈이죠. 자, 이게 삼중결합 있잖아요. 삼중결합 있으면은 여기서 요거 2개는 뭐예요? 요건 파이 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시그마 결합이죠. 그래서 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p 혼성 오비탈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중결합이죠. 하나는 파이죠. 그럼 다리 3개만 남았죠. 얘가 sp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탄소 여기도 이게 CH3니까 이것도 sp3. 탄소만 보는 거예요. sp3 이렇게 되죠. 그래서 sp 구조를 갖는 게 누구냐? 얘 얘기하는 거죠. (18번이요) 이거 점수 주는 문제라 이거. 원자 질량은 당연히 누가 커요? 브로민이 크겠죠? 답 틀렸네요.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플루린이 크잖아요. 리튬 원자가 전자 몇 개요? 1개죠. 원자 반지름은 얘하고 보게 되면은 CL하고 규소하고 보게 되면 규소가 더 밑에, 규소가 어디 있어요? 더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같은 주기잖아요. 3주기잖아요. 규소가 여기 있고 14조. 그 다음에 염소가 여기 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염소가 작은 거고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칼륨은 몇 주기예요? 4주기고 얘는 5주기잖아요. 그죠? 반지름은 얘가 더 크겠죠. 이온화 에너지,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네요. 그죠? 얘가 반지름이 작으니까 이온화 에너지 얘가 크겠죠? 칼륨이 더 크겠죠? 답 1번이고요. 이건 뭐 점수 주는 문제네요. 그죠? 자, 다음은 강철 용기에서 A가 분해돼서 B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몰이 반응하면 2몰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8분이 지났더니 A와 B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농도의 합이 이거래요. 그럼 처음에는 A 혼자 8몰이 있었겠죠? 8몰 농도가 있어요. B는 없었고요. 그죠? 근데 1분이 지났어요. 이게 반감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얘가 1개가 없어지면 얘는 2개 생기잖아요. 그럼 절반 줄여볼게요. 4로 줄였어요. 그러면 4가 줄었으니까 B는 얼마가 생겨? 8이 생기겠죠. 그랬더니 맞네요. 여기서도 맞아버리면 반감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감기는 1분이 되는 거죠. 여기 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 반 줄여볼게요. 이걸 반감기로 봤으니까. 그럼 2가 돼요. 그럼 또 2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4가 증가하겠죠? 그럼 12가 되겠죠.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3분이 지났어요. 그럼 얘가 또 반이 줄어들어요. 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14가 되네요.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반감기 1분이고요. 5분일 때 B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맞아 해볼까요? 이게 4분. 0.5가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1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분이 지났어요. 그럼 얘가 0.25가 되고 얘가 15.5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5분일 때 B는 얼마가 된다? 15.5몰 농도가 된다.
맞죠? 반감기가 일정한 걸로 봐서 얘는 1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V는 어떻게 속도식은 K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식이. 맞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A의 초기 농도가 20몰 농도였어요. 처음에 20몰 농도였다고 할게요. 5분 후에는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냐 그랬어요. A가 처음에 20몰 농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분 후요? 5분 후. 자, 그럼 A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요. A 양은 원래 20몰 농도였잖아요. 20몰 농도에서 반감기가 몇 번이 지났어요? 5번이 지나게 되죠. 그럼 2분의 1에 5승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은 B는 얘가 20몰 농도에서 없어진 만큼의 2배의 농도가 생기겠죠. 왜? 2배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B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22분의 1, 아니다. 20몰 농도 마이너스 22분의 1의 5승. 요 값이 뭐예요? 없어진 A몰 농도죠. 남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없어진 거는 처음 20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없어진 A몰 농도의 몇 배? 2배가 생기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걸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더하게 되면은 답이 어떻게 돼요? 얘 곱하면 40이죠? 40이고, 요건 하나고 요건 2개잖아요. 곱하기 2니까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얘가 4, 4, 16, 32. 32분의 20. 4로 나누면은 4, 8이 32.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40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겠네요. 8분의 5가 얼마요? 0.68 0.6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40에서 0.625 빼면 되겠네요. 얼마나? 39.375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39.375 이렇게 되겠죠? 네, 아니네요.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온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화씨, 섭씨 나왔죠? 섭씨는 어느 점을 0도로 잡고 끓는 점을 100도로 잡은 거죠. 어느 점과 일기압에서 어느 점과 끓는 점 100칸으로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섭씨 온도고요. 화씨는 어느 점과 끓는 점을 몇 칸, 요건 100칸이고요. 요건 180칸으로 나눈 거죠. 그죠? 시작 온도가 얼마예요? 32F였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12F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은, 화씨 온도가 되려면은 숫자가 커져요. 그죠? 그래서 얼마요? 100분의 180, 눈금 얘 100과 얘가 180이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여기에서 섭씨 온도를 하면 되죠. 섭씨 온도. 더하기. 근데 0도일 때 온도가 얼마예요? 32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9 섭씨 온도 32. 이렇게 되죠. 식이. 볼게요. 그래서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관계식은 이러이러하다 그랬는데, 얼마요? 5분의 9t죠? 5분의 9t 플러스 32가 돼야죠. 그죠? 플러스 이것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273 더하면 알죠? 정확히 말하면 273.15가 되는 거고요. 섭씨 온도의 물에 끓는 점과 어느 점 사이를 몇 칸? 100칸으로 나눈 거고요. 근데 화씨 온도는 어느 점과 끓는 점을 얼마? 180등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하 40도는 마이너스 40F다. 한번 해볼까요? 얼마야? 5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40 플러스 3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주고 이거 주면은 요 8이 되죠? 8, 9, 72 그죠? 플러스 32 그러면은 마이너스 40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섭씨 마이너스 40도는 화씨 마이너스 40도와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췄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이거 그냥 할게요. 산소 3개예요. 여기 3 쓰면 되죠. 수소가, 이게 뭐예요? 잘못됐죠. 이게 8개입니다. 8개. 프로페인이죠. 그럼 여기 4 되죠. 그럼 여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Y, G. 5, 3, 4죠. 5, 3, 4. 5, 3, 4. 됐고요. 22번이요. 이것도 그냥 푸게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원자도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 1,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죠. 중성자 수는 원자의 질량과 무관하다? 아니죠. 질량이 대부분은 핵이 차지하고, 핵은 뭐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3번 틀렸죠.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합이다. 맞고요. 원자들의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화학적 성질은 같으나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 관계를 동위 원소라고 하죠. 이거는 자연과학개론 수준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원소의 전자 배치.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죠. 얘 뭐예요? 리튬이네요. 그죠? 얘 누구예요? 산소네요. 뭐예요? 질소네요. 그 다음에 얘 누구예요? 네온이네요. 맞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의 전자 배치를 고른 것은, 얘는 화학 반응 안 하죠. 그죠? 그죠? 얘는 금속이니까 안 되죠. 그럼 얘하고 얘죠. 니은하고 디귿이죠. 문제 수준이 항상 이럴 거야 하고 여러분 준비하면 큰일 납니다. (24번) 자, 반쪽 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준 환원전이 나타내는 거죠. 자, 표준 환원전이가 수소가 기준이니까 수소가 0V로 적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요. 산화가 더 잘 되는 애들이고요. 얘는 수소보다 환원이 잘 돼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산과 반응할 수 있죠. 얘는 산과 반응 안 하고. 할게요. 자, D. 이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D는 뭐가 돼요? 환원이 되죠. 환원이 되고 C는 산화가 돼야 돼요. 그럼 C는 산화가 돼야 되니까 이 반응이 뒤집어져야죠. 그래서 플러스 0.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때 표준 환원전이는 얼마래요? C하고 D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비정상으로 됐나 보셔야 돼요. 지금 환원전이가 누가 더 커요? D가 크니까 D는 환원이 일어나고, 얘가 작으니까 얘는 산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만약에 이 식이 뒤집어져 있었다, 그러면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비자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원전의 차이가 얼마가 됩니까? 거리 차이 구하면 되죠. 0.47 되죠. 0.47. 맞고요. ABCD를 염산에 넣었을 때 수소라고 기체가 발생하면서 반응하는 건 요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죠.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수소보다 이온화균이 크죠. 가장 큰 표준 전지 전이를 만들려면 얘하고 얘하고 연결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와 E를 반쪽 전지를 연결한 전지다. 당연하죠. 자, 그림은 X와 이온 Y, E 플러스래요. 그죠? 한번 볼게요. ES2. 그 다음에, 원래 얘는 여기 있었겠죠? 그죠? 그럼 몇 개요, 전자가? 1S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S2가. 그럼 전자 8개죠. 그럼 얘는 산소고요. 산소고, 얘는 네온의 전자 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온의 전자 비치. 근데 두 개를 잃어버려서 네온의 전자 비치를 갖고 있으니까, 마그네슘 E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자, X의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고요. 그죠? 원래 여기 있어야죠. p-오비탈에. 여기든 있어야겠죠? 자, X와 Y는 같은 주기 원소다 그랬는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Xe-, 전자가 원자번호 8번, 얘는 12번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10개. 얘도 E-니까 얘도 10개.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뒷부분부터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시간이 충분히 남았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들이 완전히 자연과학개론 수준보다 낮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결코 이런 문제들이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난이도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착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내가 아는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꼭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반복 연습을 하세요. 지겨울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